저도 처음 있고 다른 친구들도 처음이었는데 음. 그 같이 갔거든요. 그 친구는 나, 라운드 그치. 데크로 아, 그치. 뭐 뒤쪽으로 빼서 타면 된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구경으로, 했나 봐요. 맞아, 맞아. 그분 한 4박 5일 동안 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리 스포츠 박연남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도 시기이고 저번에 이제 쿠다와 함께 중국 스키장 파우더 관련해서나 뭐 스키장 리뷰도 했듯이 이제 뭐 다다음 주는 벌써 설이에요. 뭐 설 기간으로 해서 파우더 보드, 뭐 파우더 라이딩을 많이 하시러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우더 라이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20년이 넘은 엄청 오래된 파우더 브랜드이면서 나름 일본 안에서는 굉장히 뭐 좀 탑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이제 필더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또 이제 파우더 데크 하면 또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이렇게 파우더 데크로 카빙하고 라이딩을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싶어서 한 라이더를 좀 초빙했습니다. 누구냐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토르 유승호 라이더를 소개하고 이제 같이 필더스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뒤로 들어오는 거야? 네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샌디 쉐이프, 저는 샌디 쉐이프 라이더 유토르입니다. 토르는 이제 샌디 쉐이퍼 라이더인데 뭐 필더스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이 파우더 데크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런 강설이나 압사 같은 데서도 라이딩을 즐기고 지금도 뭐 파우더 데크 잘 타고 뭐 거의 해머 잘 안 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꼭 파우더에서만 탈 수 있는 보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괴하려고 우선은 자리에 모셨고요. 우선은 수호 씨 이거 필더스 브랜드 들어봤어요? 이번에 911 하는 걸로? 네, 하는 걸로. 근데 원정도 많이 갔었잖아. 사실은 뭐 네. 겐텐 스틱이 그쵸. 짱 아닌가요? 맞아요, 코르와, 맞아요. 유럽은 코르와, 모스도 있다. 모스도 모스. 스노우 스틱 유명하죠. 맞습니다. 스틱하면 수호 씨 얘기한 것처럼 겐텐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서퍼, 이 타루타마이라고 하는 서퍼가 20년 전에 만든 굉장히 유명한, 당연히 이제 파우더 스틱인 거는 뭐 저도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아는 거고, 이 필더스는 일본 이제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역, 북해도에서 그 아사히다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사히다케라고 하는 지역에 아사히카와라는 곳이 도시. 있어요. 그 아사히카와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고, 필더스도 이제 20년 된,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된. 근데 이제 이 아사히카와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필더스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전 세계적으로 뭐 데크를 막 수출하고 뭐 플래그십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매장을 막 내고 그렇게 약간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고 그 지역의 로컬 브랜드로 한 20년을 자리 잡으면서 계속 이제 뭐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 사실은 이제 그쪽 지역의 굉장한 로컬 브랜드지 뭐 본토라던가 기타 이런 샵이나 이런 데서는 못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또 나름 생소한 브랜드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일본에서 들은 게, 일본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마다의 뭐라고 해야 되지? 로컬 브랜드가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겐텐도 저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니세코인가? 니세코, 그쪽에서 맞아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겐템은 니세코를 자리하고 있고 이제 필더스는 아사히카와인데, 겐템은 이제 플래그십도 하고 뭐 외국의 미국 같은 곳이나 전체적으로 막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아실 수 있는데 투자를 좀 받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필더스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일본 안에 아사히카와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로컬로 자리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선은 근데 이 필더스는 911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뭐냐면 필더스는 20년 전부터나 지금이나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3D 베이스. 3D 베이스. 네. 그러니까 이 3D 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 데크를 보시면 이렇게 스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스푼이라 그러죠. 스푼 베이스. 앞쪽이 이렇게 이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게 비닐이 랩핑이 싸져 있어서 그렇죠. 반짝거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흡사 배 같죠? 앞에 선체 앞쪽에 배 같이 지금 보시면 이런 보시면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한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눈을 기본적으로 이제
스키장에 있는 파우더나 일반 우리가 타는 이제 리조트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눈의 흐름을 3차원적으로 읽는 그런 스타일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배에서 선체가 앞에 붕 떠서 가는 것처럼 굉장한 부력이 있는 보드인 거죠. 그 3D 베이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브랜드를 계속 넓혀가는 거고, 그 메인 모델로 해서 세 가지 모델이 원래 이 필더스를 기초적으로 기본으로 하는 모델인데, 네. 뭐 여기서 보는 이제 X1이라는 모델, 지금 얘는 X2 FA라는 모델이지만 제가 X2 이거 모델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럴게요. 그 다음에 뭐 승우 씨가 여기 딱 띄워주시면 되고, 네네. 이 모델이 이제 X3 모델. 각각의 모델이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X1은 아무래도 이제 허리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뭐가 X1이죠? 그쪽에 없어요. 그럼 이 모델은 X1을 들어서 들어서 볼까요?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여기로 가시죠. X1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강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피드. 네, 3D 베이스인데 허리가 얇고 좀 더 길게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강조한 그런 모델이 X1이라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좀 딱딱한가요? 맞아요. 어. 이 필더스 데크는 엄청 부드럽거나 말랑말랑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뭐 차츰 또 설명하는 모델 중에서 네. 꼭 파우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같은 뭐 강설이나 이런 데서 탈 수 있는 모델들도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한 모델도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세 가지라서 그것만 간단하게 탁탁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스왈로 테일, PC 테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X2 모델. 얘는 이제 테일의 이제 기본적인 PC다 보니까 이 레디우스를 다양하게 이제 아무래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제 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모델은 바로 X3라는 모델입니다. X3. 네, X3는 이 디렉셔널을 활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D 베이스로 활용해서 탈 수 있는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세 가지 모델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생돼서 나오는 모델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데, 이 모델 빔 베이스가 되는. 맞아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거 이게 이렇게 동그란 뒤에가 동그라냐. 그렇죠. 예, 제비꼬리 스왈로 그다음에 아니면 문테일이냐, 이게 저런 저걸 거 뭐라고? 이런 건 약간 문테일이라고 해요. 문테일? 살짝.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착각해 있는 문테일이나 이런 게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데크를 만드신 분이 조금 좀 스타일이 있어요. 뭐 스타일이 있냐면 자기만의 약간 약간의 좀 이 브랜드를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스노우보드를 타셨던 프로 라이더고 일본에서 버튼을 받던 탑 프로였는데, 하파이프 하파이프 프로였는데 이 설립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알겠지만 아사히다케라는 게 대설산이잖아요. 큰 산. 그렇죠. 대설산. 근데 아사히다케를 굉장히 이제 뭐 산행도 하고 이런 뭐 하이킹도 하고 뭐 약간 이런 트레킹을 하면서 산에 굉장히 이제 뭐 쓰레기들도 생기고 약간 지저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부분들을 봤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노우보드로서 자기가 이 산을 지키고 환경을 이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스노우보드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 스노우보드의 재미를 만약에 이제 스노우보드 타는 보더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키고 알아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인이 이제 보드를 생산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탔을 때 이 파우더에서 가장 파우더를 재밌게 또 가장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는 이 3D 베이스라고 하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3D 베이스를 약 7년 동안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구하고 그다음 공부하고 해서 7년, 그러니까 만든 건 한 20년 전인데 이제 한 7년 정도 뒤에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가 이제 시작된 거고, 본인이 다 테스트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필더스를 만든 설립자인 그 모토무라 가츠노리라고 하는 그 라이더분은 스노우보드를 타는 보드의 시선에서 이 파우더 데크를 만든 거예요. 서퍼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 파우더 보드를 탈 수 있을까? 얼마만큼 뭐 굳이 뭐 후경을 주고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렵게 타지 않고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이 3D 베이스에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3D 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 뭐냐? 이 기본적으로 뭐 일본 많이 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파우더도 잠깐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 데크는 기본적으로 후경을 주거나 몸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타던 스탠스에 그냥 우리가 타던 보드 스타일로 그대로 타더라도 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이 파우더에 묻히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보드 자체에 부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스노우보드 파우더 라이딩 많이 다니시고 많이 아시고 뭐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필더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지금 이 3D 베이스로 나오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 뭐 제가 또 브랜드 얘기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이제는 3D 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 이제 거의 20년 전부터 지금 계속 거의 만들어오고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열등이 났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죠. 저는 이 앞부분은 스푼형 걸 몇 번 봤어요. 봤죠? 네, 이걸 봤는데 근데 뒤에는 못 저는 봤죠? 깜짝 놀란 게 이 뒤에 부분 있죠. 이 뒤에 부분. 맞아요, 뒤에 맞아요. 부분도 스푼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동그랗게. 맞습니다. 웃긴 거는 이 아까 문이라고 했던 네네. 이것도 그렇고 맞아요. 이것도 좀 달라요. 그냥 이 스왈로우테일이랑 좀 다르게 유선형으로 돼 있는 느낌. 일반적으로 보통 노즈 있는 부분이 뭐 3D 베이스나 스푼으로 만드는 브랜드들은 너무 많은데 테일까지 이렇게 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홈페이지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필더스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 사이트를 들어와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2D, 2.5D, 3D.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이 스푼에 대한 부분을 이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2D면 약간 스쿱이 살짝 덜 들어가 있는 모델, 네. 2.5D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제 3D면 더 많은 이제 기본적인 스쿱이 들어가 있는, 스푼이 들어가 있는 3D 베이스인 건데,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모델은 다 3D 베이스 모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오시게 되면 아마 매장에서 와 하실 겁니다. V1 와보신 분들은 와 하실 거고, 거의 처음 접해보는 보드이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얼마만큼 공정과 기본적으로 이런 좀 실패와 이런 부분을 많이 겪었겠어요. 예, 당연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보드의 우드를 이렇게 뒤틀어서 이렇게 회귀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제가 보기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약간 장인정신. 맞아요. 이게 뭐 다시 펴지진 않죠. 이거 펴지면 뭐 어떻게 펴지면 AS는 V1 스포츠. 아니 펴질 일은 없고 보드 자체가 엄청난 테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데크들을 기반으로 탄생되는 모델이 뭐냐? 한국에서 같이 타실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추천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G라는 모델인데 G. 네 맞아요. 그 한번 네 얘도 그쪽에- G죠. 맞아요. 그 여자분 사이즈. 우선은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필더스 중에서 일반적인 한국이나 이런 약간의 그 카빙 같이 이렇게 카빙도 하면서 파우더도 같이 타고 할 수 있는 약간 병행되는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라인들을 크루저 라인이라고 해요. 크루저 라인. 크루저. 네, 이 필더스는 크루저 라인이라고 하는데 크루저 라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승우 씨랑 저랑 들고 있는 G라는 모델과 이거 한번 들어줄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모델. 약간 테일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C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Q라는 모델이 또 있는데 Q는 다 품절이에요. 아쉽게도 Q는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맞아요. C, Q, G라는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들은 약간 레일 트레일러 해서 수호 씨가 타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카빙도 하면서 물론 뭐 수호 씨야 워낙 딱딱한 뭐 파도덱을 타니까 뭐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즐기면서 어느 정도 파우더도 같이 타면서 한국에서도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힙합에서 시승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57 사이즈를 지금 시승도 하면서 여러 경험도 시켜드리고 막 기본적으로 이제 좀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쪽 힙합이랑 연결해가지고 많이 시승도 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보드 단단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재밌다. 그리고 꼭 이게 스위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것도 좀 편견이 좀 심한 것 같아. 본인도 스위치에 대해서 잘 그렇죠. 스위치 된다고요? 스위치를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려 있잖아. 노즈가. 아니 얘는요? 얘도 제비꼬로도 되지. 어느 정도는. 제비꼬리요? 물론 이제 스위치가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뭐 테일이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3D라서. 그렇죠. 이거는 3D는 아니고 2D 모델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2D라도 테일이나 노즈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데크에서 느끼지 못했던 파우더 데크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보드도 플렉스가 어느 정도 좀 매장 와서 만져보시면 좀 단단해서 일반 한국에서 타시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손색 없는? 그런 저는 좀 모델이잖아요. 이해했던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이 기본이 되는 모델들 이렇게 앞에 세 있는 가지. 세 가지 했잖아요. 맞아요. 보면서 느낀 게 응. 얘는 좀 비싸겠구나. 오늘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인 정신. 맞아요. 한 땀 이게 우드를 휘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또 QC도 얼마나 깔끔하고 데크도 깔끔하니까. 맞아요. 딱 봐도 금액대나 딱 이런 봐도 부분들. 비싸 보이긴 해. 맞아요. 근데 파우더보드가 여러분 뭐 좀 싸 보이지만 다 엄청 비싸요. 겐템 맞아요. 이런 거 300만 원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100만 원대 후반, 200만 원 넘는 것도 그래요? 많고 많죠. 뭐 100만 원 후반이 해머보다 훨씬 비싸고 이게 난 그런 것 같아요. 파우더 보딩을 우리나라가
파우더 보드는 일본처럼 자주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투자를 하실 거야.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파우더 보드 중에서도 뭐 이런 3D 베이스나 고가의 데크들 엄청나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타도 일본에서 결국에는 뭐 일주일, 뭐 짧게는 뭐 4박을 5박 6일 타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우더 보드를 꼭 파우더에서만 타는 보드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보드들을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샌드쉐이프 파우더 보드를 이 스왈로우 테일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그걸 산 게 제가 그 다 보드를 어느 정도 다 타시는 분들은 다 파우더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자꾸 막 프로였던 분들, 막 대회 휩쓸고 다니고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분들이 다 파우더를 타러 가길래 뭐 파우더 매력이 뭐냐, 돈만 들고 해외 가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 못 타고 그냥 우리나라 눈 올 때 한 번씩 타면 되지 않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용평에 20cm, 30cm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한두 번씩 딱 오죠. 왔는데 구름을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이게 투자를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니까. 그래서 그 PB크루라고 알아요. 맞아요. 휘팡에서 원볼 베이스로 해서 그 하시는 분들 그 캠프가 캠프로 있어요. 해서 많이 가시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캠프로 갔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나면 이제 맞아요. 이게 사람이 보던 이 시선이 이랬다가 점점 더 시선이 넓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건데 이 가격제 얘기 아까 잠깐 해가지고 제가 가격 얘기 살짝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이제 일본 데크들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들이 뭐 사실 뭐 다른 브랜드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본 가서 데크 사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진짜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국에서 사갖고 가는 게 일본에서 사는 거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가격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제는 뭐 그런 시대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사든 일본 현지에 가서 사더라도 크게 소비자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금액대 그렇게 다 가격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는 사실 뭐 비싸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이제 합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소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X1이나 X2, X3 가격들은 비쌉니다. 왜냐? 3D 베이스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도 한정적이고 그렇죠. 이거는 와서 매장 보시면 아 이거는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슈퍼카들이죠. 슈퍼카들. 맞아. 왜냐 지금 이거 X2 FA 같은 모델에는 여러분 모르실 텐데 이게 지금 탑시트가 전체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탑시트가 이게 카본입니다. 카본이에요? 네. 이게 그 건식 카본이라 그래서 프리프레이 카본이라 그래서 탑시트를 다 카본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저 한번 들어봤나요? 맞아요. 다르네요. 네, 무게가 엄청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가 카본 함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베이스 자체. 이거는 왁싱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카본 함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희가 뭐 펜타그라인드 왁싱도 하고 기타 일반 왁싱들도 하지만 베이스 자체가 진짜 다릅니다. 왁싱 먹는 것도 다르고 기본적인 소리나 이런 거에 이런 묻혀서 나오는 것들도 완전 다르고 얘는 왁싱하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팬텀을 권장하죠. 팬텀. 여러분, 팬텀 파우더보드는 팬텀. 팬텀 권장하고요. 권장. 아무튼 뭐 그렇고 강요는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그런 부분이 또 엄청나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좀 비싸긴 해요. 얘네 이제 그 원래는 커스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약간 기간 한정적으로 정해가지고 커스텀 보드를 딱 예약을 받는 시기에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약간 프리오더 개념으로 첫 해니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주를 넣어서 오더해서 들어온 모델인데 얘네들은 거의 200만 원 후반입니다. 소비자가 200 후반이요? 네, 비싸죠. 네, 200 후반인데 여러분 G 모델로 가시죠? 아니 좀 합리적인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잘 맞고 합리적인 이 G 모델은 얼마인가요? G 모델은 한 110만 원대 초중반이고 보통 이제 예판하셨을 때 금액대가 거의 한 100에서 뭐 100 초반 정도? 그런 데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 판매되는 게 9만 엔이 넘어요. 거의 10만 원 조금 가까이? 예, 한 90만 원 이렇게. 그쵸, 거의 90만 원, 한국 돈으로 하면 90만 원에서 뭐 거의 그 정도 때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이제 판매한 게 어떻게 보면 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 금액도 더 비싸잖아 이러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나름 굉장히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제가 금액대를 저희가 해놨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G랑 기본적으로 지금 C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네요. CV라고 해서 얘는 CV요? 모델명이 CV예요.
플럭스 아, CV랑 CV? 플럭스 CV랑 찰떡이 얘는 뭐가 다르냐? 얘는 2.5D예요. 2.5 아까 뭔 차이예요? 말했던 그 스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약간 예. 보게 되면 살짝 이렇게 스푼이 들어가 있죠. 아까 2D 모델 한번 볼래요? 들고 있어 볼게요. 이게 2D. 2D 모델은 이 미세하지만 이 스푼의 부분 자체가 조금 좀 덜 말려 있는 느낌이 살짝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끝을 만지면 살짝 이렇게 말려 있는데 이 CV 같은 모델 2.5D 모델에서 2D보다는 살짝 더 말려 있는. 그리고 이제 3D는 당연히 좀 많이 말려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차이점을 두려고 이렇게 조금 차트는 이렇게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발주를 넣어서 오더를 넣어서 지금 매장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 모델이 엄청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CV가요? 이거랑 X3 엄청 많이 오. 타시는 모델이라고 저희가. 얘는 X3는 얼마예요? X3는 지금 예판했을 때 소비자가가 210만 원. 예판하면 예판했을 때 금액이 기본적으로 170만 원대.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예요. 거의 뭐 일본 가격이 뭐 10만 원 정도 비슷한 차이 나는 거죠. 일본 그쵸, 가격에서. 맞아요. 음. 근데 그리고 또 그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색상이나 컬러가 너무 예쁘죠. 맞아요. 이게 너무 예뻐. 이거 제가 이름은 색깔이나 컬러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 강생 중에 네. 그 예린이라고 맞아. 있는데 바로 예판했잖아요. 맞아요. 예뻐하시는 제가 분. 사실은 그 샌드 CF 사라고 꼬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판 뭐 이렇게 기간도 지났었고 그리고 물어보길래 이제 보통 유명한 뭐 모스 이제 오가사카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신 이제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냥 이거 보고 바로 그냥 바로 근데 예판해서 첫날 지금- 물건 들어올 때 찾으러 오셨던 분이죠. 그리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야, 근데 연습은 하고 있어. 근데 연습 안 하고 놀기만 해. 여러분 보드는 즐기십시오. 너무 즐기더라고요. 근데 우선 진짜 기회 되시면 저희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 이 필드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시승 데크들도 조금 다양하게 한번 해서. 시승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시승 문의는 저희 911의 아들 911의 아들. 누군지 아시죠? 김참치? 여기 어디서 띄워주세요. 참치? 김참치를 참치. 김참치랑 같이 한번 네네. 기본적으로 조금 시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길이가 157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확 뜯어가지고 그냥 해버릴까요? 여자분 데크도 한번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여성분들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제가 자리 한번 157? 만들어요. 그러니까 157이 조금 저희가 G 맞아요. G 모델로 157. 요 모델이죠. 요거 여기 시승 데크로 지금 있는 거고, 여성분 사이즈 다른 데크들도 한번 시승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걸 꼭 만들고.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딱딱한 파우더보드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파우더보드를 한번 원래 파우더 때문에 샀지만 카빙을 계속 하는 게 제 샌디시프 파우더보다 엄청 맞아요. 딱딱하고 많이 딱딱해요. 진짜 두께도 막 이만 딱딱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카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고 가볍고 그리고 그렇다고 게이트데이도 나간 거 뭐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걸로 뭐 1등은 못하고 한 3등 정도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갔다가 8강에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세팅이랑 이런 거. 근데 저는 사실은 파우더보드도 보통은 서브데크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맞아, 이게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은 좀 딱딱한 뭐 파우더보드가 있으면 좀 메인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는 정말 파우더 데크로 해서 뭐 일본이나 외국 진짜 파우더에서 딥하게 원정을 가시는 분들은 이 3D 베이스로 되어 있는 모델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 조금 뭐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즐기시면서 원정에서도 같이 타시고 하는 부분은 이 아까 크루저 라인이라고 얘기했던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 C 라인, G 라인, Q 라인, 아마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라인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엄청.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매장 오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보셔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알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금액적인 거는 조금 뭐 유튜브 보고 오셨다 그러면 맞아. 조금 더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엄청 열려 있어요. 네, 금액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할인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온라인 가격보다 이제 매장 오셔가지고 실제로 만지시면서
네, 주문하시면 됐고 또 다음 주가 또 다다음 주가 또 설이잖아요. 네네네.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와 네. 설부터 저는 시작해서 난 진짜 니제코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저기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다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저요? 막 이럴 것 같아. 아사히다케라는 곳이 아, 그지. 그 무슨 뭐 로프웨이라고 그치, 해서 로페이, 맞아. 그 케이블카인데 그 막 한 50명 100명씩 승선해서 가는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세 대인가 두 대를 이렇게 맞아, 왕복해서 하는 맞아. 건데 뭐 20분마다 30분마다 하는데 거기에 가면 한국말만 들려요. 일본인데 여기 휘팍 아니냐고 다 맞아. 거기서 다 만나고. 아, 근데 그 아사히다케가 워낙 대설산이다 보니까 최고. 거기를 이제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 꼭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돈만 있으면 계속 갑니다. 아, 매주 가고 또 워낙 가고 1년에 한 3-4번 가고 한 2주씩 있고 싶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한 이 필더스 꼭 경험해 보시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저희가 또 좀 지금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프로그램 생기고 경험할 수 있는 필더스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제가 또 한번 뭐 유튜브나 기타 간단하게 한번 네네. 또 소개시켜드리고 되게 딥하게는 지금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필더스 지금 저희가 올해 첫 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타본 이제 라이더분들이 있으면 라이더분들 초빙해서 여러 가지 데크에 관련된 얘기들 하면 좋겠는데 네네. 아직 이제 라이더분들을 이렇게 뽑지도 못했고 사실 뭐 데크도 저희가 이제 막 몇백 장씩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시고 조금 더 저희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브랜드니까요. 뭐 필더스도 여러분이 이제 파우더 데크 선택하는데 하나의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뭐 저희가 또 하는 존스도 있고 뭐 겐템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코르아도 있고 뭐 샌디 버튼도 쉐이프도 있고 있고. 샌디 쉐이프도 있고 샌드 쉐이프. 각 브랜드에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사실 캐피탈 살로몬 다 나옵니다. 맞아요. 다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다라는 정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지금 파우더보드를 피시테일, 솔로테일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뭐 데크가 뭐 좋아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만 예쁘거든요. 얘기해라. 이거 피시테일 하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해서 딱 가면 저만 봐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이게 이런 보드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요? 이런 보드도 나와? 막 이런 보드. 저 그래서 가끔씩 그 몽블랑 정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툭 하면 꼽히거든요. 꼽아놓고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 사진 찍고 있어. 자기 데크로? 관광객들이 본인 예쁘니까. 자기 데크로. 그래서 옆에서 이거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뭐 그것도 뭐 또 한편의 만족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요즘에 라이더분들이 물론 뭐 이렇게 개성이 있고 하지만 다 잘 타세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 약간 알는 소리인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다 트릭으로 라이딩을 하다 트릭을 넘어가잖아요. 그쵸. 참치 형처럼 카빙 트릭 하고 막 맞아. 덤블링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러다가 몇 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발목도 막 2-3번 수술하고. 차별을 두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작년에는 또 그 쇄골 맞아. 뭐 캡5 하다가 트리커들이랑 같이 놀다가 이제 쇄골도 나가고 해서 사실은 트릭을 안 할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은 뭐 스위치 라이딩에서 하면 뭐 아까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고속이나 이렇게 꼽힐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라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처럼 라이딩을 즐겁게 재밌게 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해도. 근데 뭐 서핑보드 이런 파우더 스틱이나 이런 파우더 보드가 테일이 뭐 이런 스왈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퀘어 테일도 있고 뭐 아까 문 테일도 있고 핀 테일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 데크마다 이제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 뭐 스타일이 다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우더 보드 하면 한국 분들은 사실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스왈로를 찾는 거고.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테일이나 그래서 이제 이 크루저 보드에서 이제 Q라는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봤던 요런 살짝 CV. 그렇죠. 요 모델로 되어 있는 테일들을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맞아.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긴 뭐 하겠습니다. 라마나 이런 그도 뭐 DR에 하는 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스퀘어 테일이나 막 이런 데 테일들이 카빙도 많아요. 하고 맞아요. 가지고 놀고 맞아요. 파우더도 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저런 무슨 테일? 어떤 거? 라운드 테일? 이거는
그쵸. 이건 약간 3D 라운드 테일. 라운드 테일은 아닌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라운드 테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어, 저 테일로 해서 카빙도 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그리고 트릭을 좀 안, 스위치 라이딩은 트릭을 안 하고 좀 좀 멋을 내고 싶고, 뭔가 나만의 특별한 뭐 서브 데크든 메인 데크든 하고 그렇죠. 싶으신 분은 하고. 이게 필더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그 예쁘고 멋있어서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색깔이랑 이런 게 그렇지. 예뻐서. 비주얼적인 게 또 엄청나게 맞아요. 터치기. 그래서 약간 너무 사람을 좋죠. 압도하고 좀 이왕 뭐 이렇게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뭐 그럴 때,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어차피 스노보드 뭐 맞아. 멋있으려고 타는 거니까. 아니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우선은 뭐 색상 디자인을 번외로 놓더라도 확실하게 이 기본적으로 필더스가 갖고 있는 색채, 그다음 브랜드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판단해 주실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파우더 라이딩 하실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맞아. 좀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이렇게 필드에서 영상 찍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저희가 예약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파우더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조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플릿보드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조금 일반 스노우보드 샵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좀 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좀 재밌게 잘 봐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 필더스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아니 근데 필더스를 그러면 추천하시는 분들을 추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 우선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으로 일본이나 이런 파우더 라이딩을 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경험을 하고 온 다음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작정 이제 사는 것보다. 물론 이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도 이제 파우더 데크나 이런 부분들 렌탈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길게 가시는 게 아니면, 길게 가면 사시는 게 맞는데 뭐 한 4박 5일이나 3박 4일 정도 가시는 거면 하루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약간 파우더 데크를 렌트해서 한번 타보시고 그다음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조금 데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담하고 공부도 하시고 그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파우더 데크를 사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뭐 재정적이나 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매장 오셔가지고 잘 얘기해서 사는 게 맞겠죠.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 전 무조건. 그래? 제가 그 실제로 저도 처음 있고 다른 친구들도 처음이었는데 그 같이 갔거든요. 그 친구는 라운드 그치. 데크로 그치. 뭐 뒤쪽으로 빼서 타면 된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구경으로 했나 봐요. 맞아. 그분 한 4박 5일 동안 욕하셨습니다. 죽을 뻔하고 막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은 마지막 한 이틀은 못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눈 막 나오기도 눈 막 해서 힘들고 막 앞발 버티고 막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치. 파우더보드는 가만히만 있어도 있어도 지가 알아 있어. 뜨는데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빌리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 그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가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그치. 파우더보드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니까. 진짜 산에서 어. 있는데 돈 막 써서 가이드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 주서 하실 분은 아니면 캠프로 가면 이제 선미, 중미, 후미에서 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는데 그 빌리고 하려면 또 그분들한테 또 이거 알아봐 달라고 근데 하고 뭐 막. 가시는 분들이 혼자 가겠어요. 거의 다 캠프로 해서 가시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선뜻 이제 이 데크를 사기가 쉽지 않으시긴 할 거예요. 물론 더 저렴한 거 막 좀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승원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파우더 데크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 용도와 쓰임에 맞는 걸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선뜻 이게 손이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아까 돌아서 이제 약간은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지만 뭐 기본적으로 저가 봐도 필요한 거나 쓰임에 맞는 거를 당연히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추천이죠.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필더스 마감하고 그럼 다음 편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